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 차이나입니다. 중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이라고 칭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락원 연구원입니다. 중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고 지금은 숭실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문 학자이신데요.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어떻느냐? 할빈역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중국에서는 안중근은 비교적으로 분명하게 특히 이등 방문을 그 할빈역에서 살살한 사건은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발음이 약간 좀 서툴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중국인으로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할빈역에서 이제 사살 장면에 딱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 그래 삼각형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한글로도 안중근 의사 의거 발생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냐, 또 중국의 영웅이냐, 한국의 영웅이냐 이런 부분에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잘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의 영웅으로 평가되지 않고 한국인의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 반일 운동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할빈역에 저도 이제 직접 가봤는데 안중근 열사의 의사의 기념관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떻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 방중 후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 그 기념관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현지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순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중화민국 시기의 지도자 혁명가들은 안중근에 대해도 적극적으로 많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원 선생님도 안중근에 대해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행동이면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한 응징으로 인식했습니다. 랑치차오 같은 분도 굉장히 유명한데 랑치차오가 누굽니까? 량치차오는 한국에서도 양계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 개혁자라고 할 수도 있고 유명한 학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분이 그 동양 국제 질서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 평가하고 다만 방식에 대해서 일부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었던 그 당시에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 당시의 사건을 그 이토 히로부미는 그 동양 침략자의 상징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했고, 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의 의사 영웅으로 이제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중국은 역시 이제 안중근 개인이 아니라 반일 반제국주의의 저항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오쩌둥,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저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오쩌둥이 그 안중근을 그 반제국주의의 투쟁의 선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쭉 소개를 하시죠. 저원나이나 덩샤오핑,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이어서 저은라이도 뭐 안중근을 정의로운 항일 영웅이라고 평가하고 덩샤오핑은 한중 공동의 항일 역사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그 최근에 뭐 시진핑 주석도 그 한중 양국이 함께 기억해야 할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중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중근 의사 활동하는 지역이 주로 뭐 할빈을 포함한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으니까 우리 양국의 연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반일 반제국주의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네, 동양의 그 한일, 반일, 반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항일 반제국주의 영웅으로 일단 지금 다 이제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안중근 기념관이 지금 하얼빈역에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에 처음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주로 중국의 조선족 인사들이 민간에서 많이 운영했는데 네.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 반중 후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에 뭐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은 중국인으로서 지금 안중근 의사를 어떤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 유락원 연구원은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는 그 안중근 의사 그 반일 반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의결을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중근 의사는 중국의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으니까 그 중국 사람한테도 영향을 적극적으로 많이 줬습니다. 우리도 뭐 반일 말이 해야 한다는 그 당시의 느낌도 많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안중근 의사의 저서인 동양 평화론도 중국에서 많이 퍼졌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앞으로의 동양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의 이 입장에서 봐도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인의 시선으로 이제 안중근 의사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시아에서 이분을 예를 들어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뭐 일본에서도 뭐 반대적으로 보는 사람 많는데 제 생각하기에 그 현재의 국제 질서, 국제 법으로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제가 뭐 저는 여전히 정의로운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 이제 전체 역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인데 그 반일 정서나 감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계시면서 중국인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하고 네.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인식, 반일의 감정의 정도는 어느 나라가 더 반일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중국에서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 한국보다 더 역사적으로 더 길고 그 일본에 침략받은 역사도 길고 그 빈도도 차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보기에는 우리는 식민지 36년 동안 당했는데 중국은 식민지는 당하지 않았잖아요. 네, 식민지 당하지 않았는데 침략을 계속 받았습니다. 나라가 컸으니까 뭐 일본이 뭐 중국에 전구적으로 다 점령할 수 없지만 그 부분적으로 계속 침투하면서 침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명나라 때 말기부터는 뭐 동남쪽에서 뭐 절강성에까지 또 일본 침략자도 들어오고, 네, 청나라 때도 먼저 대만도 점령하고 북한선까지도 점령하고 그 역사 보면 한국보다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이 안 좋다. 일본 이제 이런 침략에 대해서 중국 젊은이들은 어때요? 이제 본인도 지금 아직 뭐 30대 네, 거의 40대 됐습니다. 40대 이제 초입인데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항일, 안티 재팬 이런 게 많습니까? 네,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걸 약간 부추기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뭐 물론 뭐 중국 정부에서 하는 일도 있는데 동시에 민간에서 그런 반일 정서 계속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면 그 상호 작용하면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과 협력을 해야 한다. 중국 정부 뭐 이렇게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 연구원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반일 정서하고 뭐 중일 협력도 서로 모순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협력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 마음대로 잊어버리거나 마음대로 부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 박사는 지금 한국은 되게 좋아하십니까? 네, 와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아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진짜 본받아야 될 점 많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양국이 서로 많이 배워야 된다는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중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을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결국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던 언급했듯이 동양평화론, 결국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 평화롭게 협력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안중근 의사 중국의 인식
일본의 판단 어떤 것이 옳은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락원 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다음에도 좀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와우 차이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